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노량진 대전면도 임대 대놓고 붙어있어요. 일자리가 있다면 붙어있는 게 상책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임대에 붙여진 그런 건물들, 아니면 이제 상가 건물 전체가 이제 공실인 그런 건물들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엔 좀 자주 보입니다. 자주 보여요. 뭐 장사가 안 되면 임대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임대 붙인 건물이 너무 많아,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한때는 잘 나가는 상권이었는데 요즘에 뭐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폐허로 변해버린 거 있죠. 뭐 그런 거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특정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골고루 있습니다. 뭐 서울만 해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도 요즘에 좀 망해간 상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서울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 좀 힘든 곳이 대표적으로 이제 저기 동대문, 그리고 노량진, 그리고 또 어디가 있지? 많이 있는데 이태원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이 중에 잘 되는 가게도 있어요.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제 좀 안 되는 가게가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아, 신촌도 그렇다고. 그 노량진이 왜 그러냐면, 그 노량진이 뭘로 유명합니까? 보통 공무원 수험 메카로 유명합니다. 공무원 수험. 보통 공무원 시험은 노량진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강사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 많은 사람들이 짐 싸들고 몰려오는 곳이 노량진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그 옛날 노량진이 잘 나갔을 때 그 풍경을 이제 다큐로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말한 대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목이 꿈꾸는 자들에서 노량진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다큐 3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들에서 노량진은 2009년 KBS 스페셜에서 취재한 거고, 이제 다큐 3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2010년 3월 달에 취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연도차가 많이 나죠. 한 15년, 16년 차이가 나니까. 그때가 노량진이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노량진이 잘 나갔던 모습을 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노량진만 잘 나갔던 게 아니라 전국의 수험가가 다 잘 나갔어요. 네, 제가 왜 그걸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기 때 공무원 시험 준비했거든요. 그 시기 때. 한창 불타오를 때. 그때가 어느 정도로 공무원 인기가 많았냐 하면, 지금 국가직 경쟁률이 25대 1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국가직 경쟁률이 80대 1입니다. 한 3배 차이 나죠. 3배. 네, 엄청 높죠, 여러분. 지금 일반 행정 국가직 경쟁률이 65대 1인가 그런데 2010년 초에 국가직 일반 행정 경쟁률이 250대 1이 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체감되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만큼 공무원 인기가 하늘을 뛰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에 공무원 인기가 많았냐면요. 그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2008년에 그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좀 2, 3년 동안 채용을 안 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대졸자들이 졸지에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좀 많이 몰리는 거야. 뭐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공무원 시험 붙어서 그냥 안정적 직장 다니자.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그래서 공무원 학원 가면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그래서 그 다큐 보시면 이제 학원 문이 열리기 전에 새벽에 그 줄 서가지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이제 새벽부터 새벽 한 5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추운 날씨에. 2월달이었거든요. 한창 추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자리 맡으려고 이제 깜깜한 그 새벽에 그 책 펴놓고 있잖아요. 그 시간 아끼려고 보고 있는 거야.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책 보잖아요. 눈 버립니다, 여러분.
책은 무조건 밝은 항에서 봐야 돼. 근데 그 가로수 불빛도 이제 제대로 안 비추는데 그 새벽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기하니까 PD가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저 몇 시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5시 반이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경찰 공부한 4시간 자고 공부한다고?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좋은 자리 맡으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처럼 인강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인강이. 인터넷 강의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태블릿 PC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려면 무조건 실강을 들어야 돼. 학원 실강. 그러다 보니 학원 시간 인기가 하늘에 찌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강이 대세입니다. 인터넷 강의. 제가 예전에 썰을 푼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인강을 많이 들을 거라고. 실강은 많이 안 듣고. 근데 제 말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강을 듣는 분들이 많이 없어. 실강을 안 들으니까 굳이 노량진까지 짐 싸두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공무원 합격하겠다고 노량진에 짐 싸들고 거기서 이제 뭐 숙식하고 학원 강의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량진에 잘 나가던 학원들도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수험생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근처에 상권이 많이 쇠락하게 되죠. 보통 노량진이 수험가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거기 음식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컵밥거리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뭐 오락실, PC방 많이 있잖아. 한때 유명한 그 오락실 중에 하나인 정인오락실. 그것도 노량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락실도 오래전에 폐업을 했고, PC방도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년에 잘 나가던 노량진이 이제 예전 모습 잃어가고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노량진까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수험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아무튼 요즘에 자영업이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사업하는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실 요즘에는 뭐, 어떤 사업이 잘 된다는 게 딱히 안 떠오릅니다, 이게. 그동안 잘 됐던 것도 요즘 많이 힘들다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직 중이라면 최대한 붙어 있는 게 진짜 상책이에요. 한 달 간격으로 들어오는 근로소득의 꾸준함은 이럴 때 빚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붙어 있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든 게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다니라 이 말이죠. 뭐 직장 다니다 보면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밀려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정말로.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야, 그냥 참고 다녀라. 그냥 존버해라. 야, 누구는 있고 싶어서 남아있냐. 너 나가서 뭐 할 거야. 야, 지금 나가서 지금 노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 뭐 집 잘 살아? 너도 집 별로 없잖아. 그럼 다녀. 참고 다니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왜냐?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건 솔직히 까놓고 지금 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 중에 잘된 케이스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말 안 먹었지. 여러분 사업 같은 거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 사업했다 말 안 먹으면 남의 인생이 지옥이야. 남의 인생이. 뭐 가게 창업하다 말 안 먹잖아요. 이거 남의 인생 복구가 안 돼 여러분. 뭐 프랜차이즈 창업해서 1억 5천 들였다. 근데 이걸 날려 먹었어. 투자한 돈 다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나이 먹고. 그리고 재취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 먹고. 나 같은 사람 팔아주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설령 재취업한다 해도 내가 손해본 거 언제 메꿀 겁니까? 나이 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뭐 자영업 나도 해야겠다 그딴 마음 갖지 마. 유튜브 보면 좀 약간 사람들이 좀 헛것에 빠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어린 나이 때 뭐 장사해가지고 몇 억 벌었다. 아니면 어린 나이 때 뭐 장사인데 잘 돼가지고 포르쉐 뽑았다. 폭스 바겐 뭐 투아레 뽑았다. 이런 거 낚이지 마. 이런 거. 아 물론 그 가운데 진짜도 있어요. 진짜도 있는데 좀 냄새 나는 게 많아.
냄새나는 게.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 잘 된다는 게 넌센스예요. 장사라는 게. 장사라는 게 절대 웬만하면 어린 나이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 때 잘 된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요. 사회 경험도 없고 노하우가 없는데 휘둘리기 쉽고 멘탈이 약한데 어떻게 잘 된다는 겁니까? 장사하는 게 멘탈이 세야 되는데. 요즘에 장사 오래 하신 분들도 버티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들도. 근데 아무런 세상 경험도 없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창업했다 잘 되는 게 많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진입장이 낮은 건데. 요즘엔 진입장이 낮은 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는 거잖아, 돈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은 뭔가 큰 돈 바라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한다 일하는 월급이라도 잘 관리하고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난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이렇게 좀 만족하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회사 이 정도가 어디야. 우리 회사 그래도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뭐 회사 뭐 위기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래도 월급은 안 밀리고 꾸준히 나오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냥 잘 참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 밖의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 예, 아오지 탄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